지금 정치권의 뭐 가장 떨어진 뜨거운 이슈는 야권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입니다. 자, 제3지대의 몸집이 커질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전격 이낙연 전 대표가 20여 년 이상 몸담던 민주당을 탈당했죠. 이낙연 전 대표 발언 먼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었던 분을 통일부 장관, 안기부 장 이렇게 시켰었어요.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전 대표 2월 창당을 목표로 오는 16일에 신당 발기 대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자, 민주당 내에서는 뭐 강한 비판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뭐 DJ 정신,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탈당을 계속 망설여왔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24년 동안 민주당에 몸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본인이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분당을 했잖아요. 그때도 안 따라갔더라고요. 네. 노무현 정권이 생기고 노무현과 함께 이러면서 민주당에서 다 나와가지고 열린민주당으로 갔는데 이쪽에 남아있는 분들은 근데 하나가 뭐 이런 분들하고 몇 분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잔류를 택했어요. 그럴 정도로 본인이 그 민주당이라는 그 명칭에 굉장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사당화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떠났단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결국은 나에게도 미래가 없다 아마 이런 판단을 썼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가서입니다. 그 지금까지 이 탈당을 또 다른 세력이 이제 원칙과 상식 그 중에서 윤영찬은 빠지고 3인방이 이제 탈당을 했고 또 밖에 독자적으로 창당을 선언했던 금태섭, 네. 양양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간 이준석이 있잖아요. 이래서 한 5개 정도 세력이 있는데 이걸 지금 빅텐트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 이낙연 대표도 빅텐트를 치자 이쪽에 기울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나간 그 원칙과 상식 3인방은 말 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아주 적극적이에요. 예, 근데 뭐 이원욱 의원이 그랬습니까? 7명 정도는 모셔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만 준연동제로 그대로 가게 되면 이게 투표 용지에 정당 이름이 수없이 들어가니까 네. 기호 3번을 받으려면 7명 정도는 현역 지역구 의원이 모여야 된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근데 탈당도 있을 수 예, 있다. 이 추가 탈당이 뭐 저는 한 10여 명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낙연계라고 알려진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지금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든요. 본인의 지역구에 다른 사람이 도전을 안 해서 그냥 있는 건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공천을 또 운운하면 곧장 나올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령 정봉주가 그 자기 공천으로 들어간 박용진 예. 뭐 이런 사람은 고민이 크겠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격 공천 명단에 올라간 그 숫자가 제가 보기 줄잡아 한 10여 명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수도권 이 121석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가 언제 또 탈당을 할지 모르겠다. 예. 뭐 어떻든 탈당이 뭐 하든 안 하든 간에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신당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빅텐트지 이념과 정책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가 정권을 획득하게 하겠다면요. 그건 헌법에 있는 헌법 8조에서 정한 정당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당입니다. 과거에는 빅텐트의 의미가 이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죠. 예, 근데 과거 빅텐트는 가령 이렇습니다. 보수 정당에서 뭐 여기저기 나와서 성격은 다 보수주의자들인데, 예, 근데 따로따로 서로 감정싸움이 있어서 따로따로 놀면, 야, 우리 빅텐트에 다 모이자. 그리고 혹은 옛날에 민주화 세력들, 민주화 세력들은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항을 해서 문자 그대로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아주 예. 급진적 성향 그렇지 않은 예, 분들. 큰 네. 문제는 같았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 빅텐트 안에 다 모이자.
이래서 함께 정당을 꾸미자 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건 이념과 정책이 다 다른 거예요. 정당이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같은 이념과 같은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길사체인데 예. 그런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의미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낙연 전 대표는 말 것도 없이 원칙과 상식 멤버들 그리고 금태섭 같은 이 법률가들이 이게 정당을 얘기하고 빅텐트를 얘기하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할까? 예. 스스로 후진적 민주정으로 가겠다는 것은 알 텐데 네. 뭔가 다른 의도가 있나? 예. 단순히 세력화를 하기 위한 이합집산 같으면요, 그건 안 하는 것이 후대에 욕을 안 듣는 길입니다. 예. 그런데요. 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과거에 엄중낙연의 이미지가 있으면 같이 하기 어렵다면서 약간 좀 소위 좀 아직까지 거리감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몸값을 얘기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직까지 현역 의원들은 나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현역 의원이 아닌 분은 가령 이번에도 오늘 또 누구죠? 수원에 있는 분 또 한 분 또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의원이 또 합류를 했죠. 현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을 계속 모아서 범보수 쪽에 있었던 분들, 이 새로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은 분들이 다 이게 모이는 집산지가 될 판인데 몸값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올려야 되는가 하면 이 정당에서 앞으로 비례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지역구에 이 경쟁이 붙으면 지역구 공천에서 누구에게 더 가산점을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여기도 경쟁이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몸값을 올려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이번에 또 낙선을 하면 문자가 들어 정치적 낭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4선인 겁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의회에 들어갈 방법은 참 어려워요. 예컨대 지금 비례대표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이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만만치 않은 게임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스스로라도 이 몸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